철학,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합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생존수단이 아니고 존재에 대한 확인이다. 뭐냐면요. 요즘 사람들은 나이가 들든 어쨌든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철학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하는 학문인데, 생각하는 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잘 해보라 해서 학문이 나온 거죠. 한마디로 하니까 철학은 딱 두 가지 사고방식입니다. 연역적이냐 기납적이냐, 바깥으로 펼쳐지느냐 안에서 밖으로 나가느냐, 생각을 확장시키느냐, 생각을 수렴시키느냐.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나로부터 출발하느냐. 나는 왜 태어났지? 내가 태어난 세상에 어떤 일을 가지지?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럼 난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 그럼 저 사람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 외부를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사회는 왜 필요하고, 국가는 왜 필요하고, 민족은 무엇이? 국가는 무엇이? 그럼 이 지구는 이렇게 해서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반대로 뭐냐면, 이 세상은 우주는 왜 이렇지? 하늘은 왜 있지? 땅은 왜 있지? 민족은 왜 있지? 국가는 왜 있지? 사회는, 가족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게 있고, 어느 게 맞냐, 틀리냐는 없어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둘 다 똑같은 거 확인하는 겁니다. 나에서 바라본 세상, 세상에서 바라본 나, 내가 바라본 우주, 우주가 바라본 나, 똑같은 거잖아요, 둘 다. 결국은 둘이가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생각이고, 이런 생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게 철학입니다. 그죠? 철학. 그래서, 존재론이냐, 인식론. 저는 항상 그 서양적으로 말하면 그거 존재론.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생각하니까 존재한다고. 닭이 문제나 알이 문제나 똑같은 거예요. 생각하니까 존재한다. 아니, 존재하니까 생각하는 거지. 아니야. 나는 생각하니까 존재한다. 김준수가 말한 것처럼 너를 꽃이라 부르니까 우리 꽃이라 부르기도 우린 꽃으로 통일하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사슴 입장에서는 거의 꽃일까요? 아닐까요? 사슴 입장에서는 저것이 어떤 존재로 인식될까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본다 하지만 사자들이 볼 때는 큰 거를 하나의 자기보다 나보다 큰 덩치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자 입장에서 본 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사자의 마음을 읽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냥 형태적 습성을 볼 때 그런 식의 패턴을 갖고 있더라라는 걸 추측하는 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패턴이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안에서 바뀌냐, 밖에서 아니냐.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강하냐, 바깥에 생각의 중심을 두는 경우가 많으냐. 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부정적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안 되는 놈이야. 자꾸 자학을 하겠죠. 내가 뭔가 잘 될 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역시 나는 잘할 수 있었어. 역시 나는 나야. 기고만장하겠죠. 자학을 하든지 기고만장하든지. 그런데요. 이 기준을 바깥으로 두는 사람은 어떨까요? 좀 운이 안 좋으면요. 뭐가 안 되면 세상은 왜 이렇지?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상은 왜 나를 앞길을 막는 걸까? 세상은 왜 나를 괴롭히는 걸까? 세상은 왜 나를 계속 세상 탓만 하는 거예요. 세상 탓하고 세상이 안 된다고. 자기 자신은 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이 안 된다고 다 그 탓을 돌리잖아요. 그죠? 잘 되면요. 역시 운이 좋아. 세상이 나를 위해서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다 모여. 역시 세상이 나를 팍팍 밀어주고 있어. 역시 잘할 수 있어. 자, 또 해보자. 한번 저지르면 또 세상이 밀어줄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세요? 딱 정확하게 한쪽은 아니지만 대세라는 게 정해집니다. 나를 중심으로 보느냐, 세상을 중심으로 보느냐, 대세가 정해집니다. 정신병도 우울증도 나를 중심으로 보냐, 외부에서 중심으로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달라지는 거죠. 공황장애와 개인적 우울증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명리학에서 그래 보거든요. 우울증, 개인적 우울증 있는 거 있죠. 혼자 있습니다. 근데 혼자 있으면 괜찮아요. 자폐증도 뭡니까? 스스로가 왜, 그러니까,
남이 모르겠고, 남은 모르겠고 했다 내가 지금 자신이 없다는 거야. 여기 바운더리 여기입니다. 공황장애는요. 사람 많은 데만 가면 숨이 안 쉬신다 이거잖아요. 사람 많은 데 가면, 사람의 압력이죠. 나의 모든 기준을 바깥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뇌에서 일어난 작용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주명리학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존재성을 알기 위해서는 철학이 자신의 철학 아니면 철학에 대한 공부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뭐고 내가 못하는 것이 뭐고 내가 개선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생존의 도구의 이상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자리매김을 하고 이 세상의 흐름이 잘 따라갈 수 있잖아요. 수영을 잘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물의 흐름에 믿고 맡게 되잖아요. 이렇게 물이 나를 받쳐줄 거라는 걸 믿고 놔야 된다.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물에 빠지지 전부 다. 왜? 나는 물에 뜬다고 하는 믿음은 안 가지잖아요. 실제 뜬다니까요. 떠요. 그래서 사람을 묻을 때 왜 바닥에다 다리에 뭐 묵습니까? 안 그러면 다 뜨거든. 떠오르니까. 뜹니다. 여러분들 몸에 힘만 빼면 가만히 있으면 다 뜹니다. 깔아넣는다고요. 그 부분 힘주고 있어. 그래. 힘을 준다는 게 저항해서 그래요. 저항을 왜 합니까? 불안 조조 때문에 그렇잖아요. 철학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나 자신에 대한 존재, 나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뭘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철학이 필요한 겁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철학.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꼰대가 되라거나 뭐 나만의 부산말로 깡다구죠. 깡다구가 돼서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성찰, 관찰하는 거죠. 깊이 보고 관찰하는 거. 그런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철학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고 그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처했어.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내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데 대한 하나의 고찰이 나오는 겁니다. 고찰. 그 고찰이 나오는 건데 그 고찰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안심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물에 가만히 있으면 힘 빼면 뜬다니까요. 스윙도로 가갖고 이렇게 살짝 뜹니다. 손 싹 빼면 떠가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푹 가라앉아요. 잘 떠 있다가 자기가 떴다는 인지하고 깜짝 놀라서 훅 가라앉아요. 몸에 힘을 주니까.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가라앉지 않게 하려면 항상 유연하게 대처해라. 그럼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할 것인가? 자신을 믿으라고요. 자신을 믿는 방법이 자신에 대한 철학이 확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확고하라는 거죠. 똥꼬집이 있어가지고 빡빡 우기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 된다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로 자기에 대한 생각에서 나오는 철학이죠. 자기 본질을 보고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나의 특성, 나의 개성, 나의 인성은 이런 사람이고 나의 능력 이런 능력을 갖고 있고 나는 이런 사회성을 갖고 있고 그걸 정확하게 알면 욕심을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객관적인 눈에 보이는 뭔가 있잖아요. 분명히. 자, 우리가 브라질이나 독일하고 축구를 해서 졌어요. 우리가 브라질이나 독일한테 축구 졌다고 해서 우리가 걔들을 명론하고 이 지길놈 살리려 합니까? 아니에요. 국가대표고 몇 대, 7대0 이러지면 좀 심하네. 하지만 2, 3대0 지면 어차피 우리 이긴다 생각 아무도 안 하잖아. 이기면 미친 거 아니야? 우리 독일하고 우리 할 때 손흥민 나중에 이긴 것처럼. 우리가 독일한테 이긴 거 우리도 이겨놓고 우리도 황당하잖아요.
진 독일보다 이긴 한국이 더 황당한 거예요. 우리는 이긴다고 생각 안 하고, 최소 비기면 다행이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겨버리는 거 황당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바로, 이럴 때는 우리는 놀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뭐, 말레이시아, 아니 뭐, 부탄, 홍콩 이런 거 했는데, 하다못해 베트남하고 했는데 졌어요. 그거 욕 들어먹어야지. 홍콩하고 비겼으면 욕 들어먹어야지. 그거는 욕을 정말 핫도그 먹듯이 그냥 개같이 들어야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말이 안 되지. 지금 동티모르 이런 데하고 지금 그게 지금, 아니, 그 비길 팀이냐고. 그거를 10대 0을 못 이길 망정. 이런 거 욕 들어먹어야 돼요. 이 객관적인 거잖아, 객관적인 거.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다르게 하면, 지금 뭐 제일 잘 나가는 뭐 격투기 선수 이런 은간우 이런 일반인 은간우 당연히 지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10명 달라붙어도 안 돼. 10명 달라붙어도. 10명 달라붙어도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이길 수 있다가 아니고 이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객관에서 우리를 보는 거잖아요. 그 객관에서 우리를 본다고 하면 절대 우리가 무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과 무리하는 건 다른 겁니다. 브라질과 축구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작전을 짜고 경기를 하는 거는 그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노력해보고 시험해본다 이런 거거든요. 자기 철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여러분들이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뜻이나 여러분들의 능력을 세상에 펼침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만큼 잘 할 수 있냐를 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자신에 대한 철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나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목적,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체계화되고 정리되어 될수록 여러분들의 행동은 점점 더 올바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행동에 있어서 그러니까 무리하는 것과 무리하지 않는 것 스스로가 자각하는 거죠. 제가 다른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대략적으로 이러이런 틀 정도의 생각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계략적으로 이 안에서는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근데 나는 그래도 이런 쪽으로, 이런 취향으로 가볼래, 저런 취향으로 가볼래. 그 취향은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선택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철학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 나에 대한 존재를 아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철학이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데카르트를 공부해야 되나, 뭐, 깨르케꼬르나 뭐, 이런 사람, 칸트를 공부해야 되냐. 맞긴 맞습니다. 꼭 그걸 지금 봐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신에 대한 생각, 그것까지 존재론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정도는 매일매일 생각해보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잡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 이것이 맞아지면 평탄하게 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나의 삶은 이건데 나는 여기에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안 맞잖아요. 이걸 맞추는 거죠. 이걸 맞추는 거. 그게 바로 철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생존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이 존재가 됐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자리에 서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존재가 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때 편안하게 못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꼭 뭐 존재론, 인식론 이렇게 막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꼭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철학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나이가 들거나 나이가 적거나 똑같이 우리는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보통 우리가 음식이나 과학을 하는 사람 아니면 경영을 하는 사람도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와 똑같이 그런 외부적인 철학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대해서 그런 철학을 꼭 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가지고 유지하고 서로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관계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주제를 갖고 이야기했습니다.